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조금 대박플러스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김용준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대박플러스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말 우리가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있던 부분들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정확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고요. 제가 원래 좀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강의 제목도 좀 그렇습니다. 주식학 특강입니다. 특강인데 뭐냐면 정말 특강을 하겠습니다. 특강을 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제대로 준비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www.centib.co.kr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종목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지금 시황이 이제 거래소가 지금 이제 코스피 하단이 그러니까 2.53포인트 마이너스 난 1937.68포인트고요. 오늘 소폭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42.25포인트, 소폭 플러스인 1.10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에 좀 차별한 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역시도 아침까지는 동반 상승을 하다가 오후장에 약간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자, 환율은 1070.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코스피 약보합은 FOMC 결과에 대한 관망 분위기가 좀 팽배하면서 장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다소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였던 하루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죠. 지금 현재의 장은 종목 장세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지금 바닥권에서의 순환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이상하게 올라온 종목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구분보다는 업황 개선 쪽에 좀 종목을 접근하실 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예, 오늘 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요. 저하고 오늘 주식 재테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어떤 걸 좀 잡았냐면,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밖에 나가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바이오 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바이오 쪽에 특히 관심이 많은 쪽 중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주식 승천에서.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수익률 1위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사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익은 났는데 이걸 더 먹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주식 특강에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종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가볍게 할게요. 가볍게 하는데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내용이 뭔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무방 들어오시거나 이럴 때 저한테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다 정리해드릴 겁니다. 자.
자,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얘기 좀 많이 했죠.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고요.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분류하면 세포 치료제. 근데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를 얘기를 하고요. 면역세포 치료제, 조직세포 치료제. 오래전에 들으신 얘기죠. 오래전에 들으신 얘기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다시금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들이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이쪽에 움직였는지 이쪽에 움직였는지 이쪽에 움직였는지 잘 몰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쪽이 움직였다는 거죠. 이쪽에 움직였는데 이쪽에 뭐가 움직였는지 자, 지금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조금 단어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뭐냐면 줄기세포는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로는 배아, 성체, 유도만능. 딱 보시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 단어는 이해가 되셔야 되죠. 저희가 서로 간에. 자, 배아는 뭐냐면 얘는 갈 길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 마음대로 가요. 그러니까 수정란 상태에서의 그 가는 방법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배아줄기라는 것은 근육세포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직세포로 갈 수도 있고, 뼈로 갈 수도 있고, 눈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줄기세포의 최고 핵심 종목은 뭐냐면, 배아줄기의 기술력을 갖고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간다라고 하면 얘는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성체줄기. 성체줄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갈 길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골격이든 뼈든 자기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이 훨씬 앞선 거고 이쪽은 조금 뒤처진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윤리성의 논란이 있냐 아니면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배아줄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정란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생물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생물 때 이제 수정란이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이라는 것은 그 난자나 정자가 그 결합을 해서 어떤 그 형태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쪽에서는 난자의 핵을 제거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반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황우석 박사 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자의 수정란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체는 기술력은 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괜찮은 게 뭐냐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데 단 얘는 갈 길이 결정됐다는 거죠. 근데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뭐냐면 결국은 사람의 체세포, 이미 존재한 세포를 역분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정상적인 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는 체세포에서 다시 역분화를 시켜서 다시 초기 상태로 만들어서 성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근데 역분화 과정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체세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역분화시키기 때문에 항상 뭔가의 다른 쪽, 그러니까 그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어떤 그 바이러스 침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자, 우리는 그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어느 쪽이 앞으로 성장이 더 크냐?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쪽 과정이라고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의 대부분의 결과들이 나왔던 거고요. 아직 이쪽에선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드리냐면 지금 뒷부분에서 차바이온이라는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지우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세포. 결국 얘네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걸 추출해서 얘가 이제 신경세포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장점이 뭐냐면 얘는 어디든지 가요. 근데 얘는 추출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갈 길이 결정된 거고요. 얘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얘는 어떤 그 문제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짧게 가시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요. 바이오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박 내려고 한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근데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는데 그러면 그거 한번 먼저 갔다 갈까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드리는데, 오늘 이제 아직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 의욕이 앞서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근데, 뭐냐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처음에 이제 제약을 처음에 접근했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부분 평균적으로 제약주들이 얼마 정도 움직였었냐면 10년 동안에 얼마 정도를 움직였냐면 한 30배 정도 움직였어요. 근데 제일 세게 움직였던 게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정확하게 10년 동안에 60배 움직였습니다. 네, 이건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고 궁금하시면 보세요. 차트 보시면 나와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바이오를 가장 강조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만한 성장성이 지금 나옵니다. 이만한 성장성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핵심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과정까지 좀 힘든 과정이 좀 있는데 그럼 좀 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때가 되면 한 번쯤은 전면적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100% 종목을 오픈한다는 얘기는 못 드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가 중간에 섞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섞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섞었을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 계속 가시죠. 줄기세포. 자, 배아, 성체, 역분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런 과정들이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좀 짧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뒷부분에서 할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는, 근원 물질이 뭐냐. 예를 들어서 골수를 이용하냐, 탯줄을 이용하냐. 대표적으로 탯줄을 이용하는 게 메디포스트죠. 골수를 이용하는 게 뭐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성체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사람의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골수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배아줄기세포죠. 배아줄기세포는 여성의 기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서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역분화죠. 환자의 어떤 체세포를 분리해서 여기서도 가는 과정은 맞는데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응용되고 있는 게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고요. 나머지 다 넘어가시자고요. 나머지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모르시면은 제가 이제 바이오 쪽을 정리했던 별도의 프로그램 별도의 방송이 있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그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줄기세포 치료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줄기세포 치료제가 꿈을 갖고 갑니다. 꿈을 갖고 가고요. 얘가 좋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신약까지 나오는데, 비교적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키우면 크게 클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줄기세포를 가는 과정에서 아까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성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역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쪽이든 문제가 뭐냐면 능력은 돼요. 능력이 된다는 게 뭐냐면 연구개발 능력. 근데 연구개발만 치중하다 보니까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연구개발을 끝까지 끌고 못 나가죠. 대표적으로 망가진 사례가 뭐죠, 이게? 아시잖아요.
RNF? 이게 뭐죠? RNA 바이오. 예. RNA 바이오가 사실은 그 줄기세포의 성체 쪽에서 임상 2단계까지 진행했다가 돈이 없어서 망가진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정리합니다.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이미 상업화를 위한 신약 개발을 한 업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신약 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난 최소한 돈을 버는 업체. 예,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뭐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했어요. 했는데 주가는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서 신약으로 채택을 안 해줘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쪽 부분에 상당 부분은 온 겁니다. 상당 부분은 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자고요. 자, 줄기세포 치료제 2011년도 7월 달에 뭐 했냐면 하티스크램이라는 거 신약 개발했습니다. 신약 개발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이걸 채택을 안 해줘요. 채택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지 상업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 파미셀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신약 개발을 했던가 아니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업체여야 되는데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가 딱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죠. 줄기세포 치료제로. 또 하나가 이제 메디포스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파미셀보다 조금 앞서 있는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미셀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했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문제가 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메디포스트가 만든 이 카티스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이시죠? 이제 검은색으로 해야 됩니다. 치료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연골 쪽의 문제인데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약이 침투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과 수술이 병행돼야 됩니다. 근데 외과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과 수술 비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외과 수술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낸다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의사들이 먼저 나서지 않아요. 먼저 나서지 않는 게 보니까 잘 되면 쓸 수 있는데 잘 되기 전에 미리 쓰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를 보는 건데요.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 상당히 지금 상업화에 접근한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포스트나 이런 업체가 있는데 얘네들은 신약 개발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신약 개발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신약 개발을 확정적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가기까지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죠. 근데 어떤 하나 업체는 뭐를 해놨냐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상태에서 신약 개발 능력도 매우 우수합니다. 그럼 이게 최고 종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신약 개발이 빨리 끝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다 됐는데 기술력도 엄청나게 앞서 있어요. 기술력도 많이 앞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신약 개발로 나와서 이게 상업화가 돼서 약이 팔리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필요한 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게 여기입니다. 예, 차바이오 N입니다. 자, 이제 차바이오는 뭐를 하는 회사냐면 얘네들은 세 가지 사업부로 나눠져 있어요. 차바이오는 여기서 잘 정리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승천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사실 오늘 추천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뺐어요.
그래갖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강한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차바이오는 지금 워낙 지금 보니까 나가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차바이오엔. 정확한 네임은 여기다가 디오스텍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차바이오는 차병원이죠. 그리고 디오스텍은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인 사업 구조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병원 운영. 예. 두 번째로는 연구 개발. 세 번째는 IT 부품 쪽에서 카메라 모듈 쪽. 예. 근데 병원 운영 쪽에서는 얘네들이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냐면 여기서 연간 한 400억 정도 벌어요. 예, 카메라 모듈 쪽은 뭐냐면 카메라 모듈 쪽은 얘네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삼성의 1차 벤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에 한 100억 정도 벌어요. 500억 버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에요. 근데 500억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개발 능력이 딸리냐?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이 뭘 하는 애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배아 성체액이 있죠. 배아 줄기세포의 최고 핵심 종목이고요. 자, 만드는 게 뭐냐면 반별성 치료제. 조금 단어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신봉사가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실명에 가까운 수준에서 끌어올려서 눈을 뜨게 해주는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임상 1상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끝났어요.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력도 최고 앞서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쏟아 불 겁니다. 연구개발 쪽으로. 근데 더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얘네들이 이거 빨간색 있으면 좋은데. 예. 빨간색 있으면 나중에 빨간색을 좀 준비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00억을 어떤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유상증자 형태가 아니고 차바이오 형태가 아니고 비상장 업체로. 근데 뭐 할 거냐면 병원 하나 더 인수한대요. 요런 거. 그래서 요거 인수가 거의 상반기 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안에 확정되면은 연간 400억이 아니라 연간 800억 정도 벌 수 있는 구조의 기본 틀을 만들어놨죠. 뭐 IT는 그냥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거 분사, 얘만 남겨요. 상장업체로. 근데 얘가 지주사 형태가 돼요. 자, 그럼 얘는 아무 문제 없이 연간 900억 정도 벌어서 연구개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일정 부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로 유보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황반별성 치료제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기술력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차바이오는 굉장한 주가 수준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래도 얘가 덩어리가 작은 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이제 한 9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합니다. 9천억 정도를 유지하는데 요 그림 보면 IT 평균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는 평균 정도의 법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IT 이거에 프리미엄을 준다면 그렇다면 좀 얘기는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럼 말씀드리는 게 정리를 딱 해드리면 뭐냐면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어떨 거냐. 요거 분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거래 정지 기간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 사람들 제일 성격이 급하잖아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 커피 자판기에다 돈 넣고서 딱딱딱 때리고 문 계속 여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근데 이 한 달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도 압력이 있는데 분사 이후에 주가는 가는데 뭐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요. 얘네들처럼 완벽한 모델을 갖추고 난 바이오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디까지 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어디서 저점을 잡고 다시 사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사실 오늘 첫 방송이라 그 전략만 잠깐 공개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저희는 다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 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 단기 14,000원 정도의 고점권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걔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올라가 봐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승할 거다. 그럼 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이 언제냐? 요건 정말 첫 시간이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사하기 하루 전에 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을 묵힐 겁니다. 한 달을 묵힐 거고, 한 달 묵히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치고 나올 때 하나 팔아서 올라가는데, 저는 핵심 종목은 뭐냐면 연구 개발 쪽으로 보고 있어요. 연구 개발 쪽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펀드멘탈 상의 어떤 주가 평가가 가능한데, 얘는 그 그림들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를 얘기를 하냐면, 올라가면 좋아 보이고 빠지면 나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빠지면 좋아 보이고 올라가면 나빠 보여요.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올라가는 거에서 각도를 세울 때 오버슈팅이라고 그러고요. 밑에 내려올 때를 갖다가 요럴 때를 이제 저희가 매수 시점으로 보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정확한 타이밍을 언제 정도로 잡아야 되냐면 고점 정도 잡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핵심 종목은 뭐냐면 연구 개발의 능력이 나오는 회사. 얘가 결과가 나올 때 이 주가는 우리가 얼마 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제대로 틀을 갖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죠. 부도날 염려 없죠. 연구개발 능력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오 종목을 어느 걸 선택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는 얘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바이오를 접근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접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점상한가? 그거는 그 회사가 점상을 갈 정도가 된다면 이미 회사가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출렁이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패턴들이 좋은 거고, 점상은 가다가 여기서 꺾이면 그대로 되돌아와서 산 하나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는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쨌든 9천억이니까 이게 점상 가서 5개 가면은 5일 후에 1조 8천억 되잖아요. 그럼 1조 8천억을 감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들도 가지고 있다면 단기 시세 차익 차원에서도 강력한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아니고 그냥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은 언제냐면 분사 이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분사 전에는 이렇게 강력한 파동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분사 이후에는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분사 이후에 시초가가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분사 이후에 시초가 형성은 첫 거래일에 100%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100% 상승하고 여기다 상한가까지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100% 플러스 15%가 아니죠. 복리니까. 그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달 기다려서 이거 나온다. 우리 한 달에 이 정도 벌 수 있는 종목이 있나요? 근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얘네들이 한 번 사고를 칠 가능성이 딱 있어요. 뭘까요? 이게 이제 앞에 계시면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거래 정지 기간에 병원 인수했대요. 1,500억 펀딩 받았잖아요. 그 돈 쓰잖아요. 아직 안 썼잖아요. 병원 인수했다. 이 안에 재료 발표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발표해놓고 이거 딱 해놓고 첫 거래일에 붙여버리면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미 병원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연간 400억 정도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정도에 되는 병원 인수 방법이 나온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차바이온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맞아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맞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많이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짧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한 연말 정도 갖고 계셨다. 차바이온을.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가 나왔겠죠. 첫 번째로는 병원 인수가 확정될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치료제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한 진척사항이 나타나겠죠.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정말 괜찮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차바이온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부분들이죠. 자, 왜냐면 차바이온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으셨어요. 종목이 수익이 조금 낮다고 해서.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수익이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바이온이 갈 길이 아직 무궁무진한데 30%, 20%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수익을 낮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좋아 보이고 빠지면 나빠 보입니다. 근데 우리 그런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시고요. 이런 틀을 갖고서 진행을 한다면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각 특강입니다. 차바이온에 대한 옹호가 아니고 주식각 특강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어떤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계속토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게 또 뭐가 있었냐면, 메디포스트, 그리고 있었죠. 근데 이 종목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미세.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낼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얘도 그렇고 괜찮은 성과를 냈어요. 사실 이 파미셀 같은 게 이 신약이 나왔다고 그랬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주가가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고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무슨 연예인이 이 파미셀 사갖고 1년인가 2년인가 갖고 있다가 10배 났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런 것들의 결과치가 나오는 과정까지가 충분히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는 이 종목은 분명히 고평가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고평가라는 얘기는 맞고 그리고 실적은 너무 미미해요. 근데 바이오는 그전 쪽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극대화되고 얼마나 확장될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파미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은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뭐가 됐냐면 신약을 개발했던가 아니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던가. 대전제는 뭐냐면 연구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갖고 없지 않은 업체들의 구분을 하셔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선별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분명한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하고 종목 상담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제일 평소에 존경하는 김은중 멘토님 뵙게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주식 투자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요? 한 2, 3년 됐고요. 예, 예. 그리고 평소에 주식 승천 많이 보고 예. 참고 많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떻게 투자의 성과들은 좀 있으신가요?
작년에 좀 있다가 예, 예. 이제 뭐 그쯤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장기적으로만 봐가지고 이게 또 예. 주식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향후 예, 예.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쭤보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단순한 종목 상담은 아니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인 건 아실 거고요. 예, 예, 예. 그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현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첫 번째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나노스. 아, 세 번째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얼마의 비중 얼마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36,000원이고요. 35%. 예, 예. 나노스는 15,000원에 30%. 예. 잉크테크 27,000원에 15%. 예. 노무바이오는 27,500원에 10%. 예. 메리토스는 185,000원에 10%. 예, 그러셨군요. 노무바이오는 오늘 장에 어떻게 급히 예. 사가지고 어떻게 좀 그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좀 문의가. 오늘 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노무바이오는 오늘 사셨다고 그랬고, 예, 예. 뭐 때문에 사셨는지는 농협 때문에 사셨을 거고요. 예, 예, 예. 예. 잉크테크는요? 잉크테크는 그 메탄메시가 예, 예. 향후 전망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지금은 좀 태블 PC나 이런 쪽으로는 반영이 안 되는데 향후 네.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증 가격이 계속 요즘에 올라가서 그런 면에서 아마 메탄메시 잉크테크 쪽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네. 매수를 했고요. 예, 사파이어 그렇군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메토님께서 추천도 했지만 예. 이게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술력이 많이 이게 요구가 되는데 다른 회사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니까 이제 사업을 포기하라는 경우도 많고 네, 예.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향후 전망이 되게 좋은데 네. 한 5만 원대 정도는 이제 보니까 매물력이 있어서 요즘에 되게 좀 행보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런 점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뭐 나노스 같은 경우는 그 블루 필터를 좀 초도 물량을 공급한다고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대폭 공급 물량이 확대가 되는데 예. 이게 핸드폰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올라가는데 어떤 좀 제약이나 아니면 좀 그게 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궁금해서 예, 했고요. 그러시군요. 예, 메디톡스는 이거는 이제 10% 정도 되는데 예? 예, 예, 예. 예, 요거는 좀 그쯤에서 산 것 같아서 예. 좀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행보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좀 네.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하여튼 나름대로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셔갖고 철저하게 이제 접근하신 거는 좀 맞는데요. 예, 예. 예, 그 일부 내용에 대해서 맞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좀 틀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예. 먼저 제가 노무바이오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노무바이오 지금 농협에서 인수한다고 하면서 기사 뜬 게 뭐냐면 농협에서 인수하면 대박 난다. NH증권 기타 등등 얘기를 하는데요. 예. 노무바이오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 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4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얘네들이 그 과연 그 물론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는데 과연 현재 농협에서 인수를 해갖고 과연 회사를 얼마나 키울 수 있냐.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무방을 좀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무방할 때 노무바이오 8%, 9%, 11% 뜰 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좀 힘들다.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인정을 하는데요. 네. 지금은 노무바이오가 농협에 인수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지난번 한 번에도 기사가 나오고서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였었죠. 예. 예. 그게 뭐냐면, 그럼 최소한 오늘은 그 물량을 받아서 제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사실이든 틀리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예. 단기 모멘텀으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기 모멘텀으로요. 예.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노무바이오를 이제 그 27,500원 정도에 샀으면은 이제 나름대로는 그 장중에 조정을 좀 받을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걸 결국은 끌어올려서 종가에 상한가 들어갈 걸 기대하신 거죠. 예. 그쵸. 근데 안 나왔잖아요. 예. 안 나왔으면 계속 떨어져서 이걸
다시 손절을 해야 될지 말지 하다가 예. 이게 뭐 이번 주 중으로 뭐 발표가 날 것이다 해가지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예. 그게 이제 그래서 기대하시면 이제- 안 되는 게요. 예. 이미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발표 난다고 네. 해도 못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가격 보지 마시고요. 네. 내일 정리를 하시는데 장중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장중에 올라올 수 있고 장중에 이제 28,000원까지 올라왔다 다시 꺾일 수도 있는데요. 네. 현재 기업 가치에서 지나치게 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자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잉크테크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많이 하시는데요. 네.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메탈 메쉬를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 국내에서 소위 말하는 S사죠. 네. 예, 뭐 S사, 그러니까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게 혼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S사가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S사가 지금 CNT 쪽으로 간대요. 아, 예, 그래서 은나노 쪽은 당분간은 계획이 없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해외 쪽에서도 이제 큰 데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대하는 사실 이제 그 잉크테크가 그 메탈메시 쪽에 은나노 쪽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서 네. 그동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실적 대비로 많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메탈메시가 적용돼서 은나노 방식이 적용돼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고평가 영역이 저평가 영역으로 바뀌면서 회사가 네. 좋아지는 구조가 되겠죠. 예. 예, 예. 근데, 사실 좀 테스트를 좀 하는 과정에서 그 S사에서 손을 놓은 걸로 잠정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회사의 주식 담당 하시는 분한테도 연락을 해봐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에서요. 예. 이제는 펀드멘탈적인 분석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27,000원인데 21,300원인데 사실 요번에 이제 먼저 강하게 매도를 했던 애들이 얘기를 알았던 애들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채택이 거부됐던 것들을 알아서 먼저 좀 팔았던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기준이라면 지금도 좀 고평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죄송한데 예. 파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좀 가볼게요. 예, 예. 메디톡스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고평가인 건 아시죠? 예, 지금 예. 고평가죠. 예. 근데 이제 그 내년에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기술 로얄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예상되는 게 이제 그 6,500만 불에 예.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1,000만 불 정도에서 7,500만 불. 그리고 네. 기존에 하는 일들 포함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을 한 900억까지 전망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900억짜리까지 딱 전망을 하는 정도면 사실은 지금은 고평가 영역이 아니라 그때 되면 저평가 영역이죠. 헬스케어에서 이렇게 싼 종목이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6,500만 불 들어와서 시가총액 1조를 딱 유지했는데요. 예. 6,500만 불 기술 수입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나요? 일회성 비용이라는 거하고 연속적으로 들어온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예. 영업이익이 900억 들어오면 오케이예요. 근데 우리는 영업 외 쪽에서 일회성 비용이 들어오는 거는 인정을 안 해요. 증권계통에서는요.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도 900억 들어오고 내년에도 900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도 900억 들어오면 저평가예요. 예. 근데 올해 900억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100억 벌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 기술료를 스크롤 거야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받는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제 같이 평가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료가 들어오는 거가 첫 번째 평가 기준이고요. 예.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지금 메드톡신 임상 3상 진행되는 건 아시죠? 예. 예, 이거에 대한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메드톡신에 대한 임상 상상 진행되는 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12만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근데 메디톡신이라는 게 시장에서 이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거다라는 절대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상치는 못하는 거죠? 예상치가 그렇다는 거고요. 예. 이게 실제치로 그 정도로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이라는 거는 가치 평가하고 영업 영업 가치와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에서 영업 가치 좋고 자산 가치 좋다고 한 게 뭐냐면 로열티 수입 들어오죠. 그리고 메디톡신에 대한 기업 가치가 이 정도죠. 그러면 주가는 23만 원, 24만 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저는 로열티 들어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메디톡신에 대한 주가의 가치를 12만 원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과연 이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냐. 예.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런 걸 아는 애들이 고점에서 지금 팔고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좀 팔아드렸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워낙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네. 제가 계속 몇 군데 그러니까 몇 군데라는 게 다른 방송국이 아니라 이 서울경제 내부에서요. 여러 방송을 통해서 메디톡신이나 몇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매도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18만 5천 원의 10% 비중인데 요것도 네. 좀 마음이 아프시지만 자르세요. 아, 예. 왜냐하면 여기서요 15만 원 깨지면요. 예. 그 다음에 별로 대책이 없는데 그나마 이번에 다행했던 게 빠지다가 반등 사이클이 나왔을 때요. 예. 그때 한 17만 원 정도 들어왔을 때 조금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예.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흠집이 나면요. 예. 되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반등 국면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요번에 이 구간을 줬고요. 이게 어쩌면 모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주가가 사실 어떻게 보시면 2만 5천 원부터 2만 원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예. 나노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나노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좋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투스 초도 물량 나가고요. 네.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 시설 투자한 것 때문에 수율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수율 잡는 과정에서 초기에 고정비가 많이 나간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좀 문제가 됐는데 갤럭시 S5 진행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지금 현재 9 깔면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투자 성과 2, 4분기부터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미리 들어가지 마시자고요. 예.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2, 4분기에 확인하시고 조금 비싸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여기는 비중 태우세요. 나중에요. 키우라고요? 비중을 더 키우세요. 아, 이거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 예. 지금은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2, 4분기 돌아가는 거 보고요. 예. 정상적으로 수율 나와서 안정화돼가지고 납품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정리 다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메이토스나 노모바이오 요거 처분하고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나요? 근데 일단 현금 가지고 계시고요. 예. 시간을 좀 갖고 접근하세요. 아, 1, 4분기 지나고 2, 4분기 도는 거 보고요. 확인하고서 예. 움직이시는 게 낫고요. 예. 주식 서둘러야 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시면 괜찮습니다.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예. 1, 4분기가 최저점이에요. 업황으로. 예. 그리고 2, 4분기부터 실적이 도는데요. 예.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뭘로 가는 거냐면 LED의 소재 업체로 가는 게 아니라 애플의 네. 커버 글라스로 가는 거예요. 예. 단어 이해하시죠? 맞아요. 근데 그 커버 글라스 가는데 시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올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 형성하기는 어렵고요. 예. 1, 4분기에 실적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예상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5만 원 정도면 단기 고점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오늘 서비스 차원에서 5만 원을 파시고 4만 원 밑에서 계속 채우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 동안 시청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